네, 오늘 짠늘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3월 28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장 어떤 마감을 했는지 시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는 오늘 소폭이나마 강보합으로 일단은 빨간색으로 장을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993.52로 0.08포인트가 상승했으니까 상승했다고 하긴 좀 살짝 부끄러워지네요. 자, 코스닥은 3.96포인트, 4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552.68로 거의 한 553선까지 턱 밑까지 차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상황은 상당 부분 좀 꼬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의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푸근한 장으로 와닿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정리를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공방에 두고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이탈리아발 우려감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관망세까지 강하게 들이웠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 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무르며 199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가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이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쪽에서 오늘 11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공방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전장에서 550선에 안착한 후 소폭의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72%의 오름세 보이며 552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11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성공했는데요. 이후 오름폭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10전의 오름세 보이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151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약세 흐름 보이며 22만 3,500원에 기아차 역시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56,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29,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전일 강세 흐름 보였던 한국전력 오늘 역시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1%대의 오름폭 보이며 34,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오늘 2%에 가까운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26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53,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의 경우 오늘 약세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동서가 1%대의 상승폭, CJ ENM이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35,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19만 5,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다음과 시즌의 경우 약세 흐름 이어졌고요.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8,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입니다. 오늘 3월 결산법인인 보험주주가가 배당락 여파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생명이 약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동양생명이 2%대의 내림폭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화생명 역시 2%대의 조정폭 받으면서 오늘 6,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1%대의 내림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투자주 주가가 이 정부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이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투자와 우리기술 투자가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진 모습이고요. 반면 제미니 투자는 오늘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4%대의 강세 보이며 417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의 결제 부문 성장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KG 모빌리언스가 7%대의 강세 보이며 11,900원에, 한국사이버결제가 2%대의 오름폭 보이며 13,500원에, 다날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2,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일자리주 주가가 상승 흐름 오전장에는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강하게 밀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온 모습인데요. 윌비스가 8%대의 급락세 보이며 1,810원에, 사람인 HR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에스코넥이 4%대의 내림폭 보이며 1,4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주가가 오늘 정부 수혜감에 힘입어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차바이오엔이 6%대의 강세 보이며 12,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탐셀 역시 7%대의 강세 보이며 4,7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성 LNS 역시 3%대의 오름폭 보이며 5,1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4월에 있을 재보선 선거 지원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이 3%대의 강세 흐름, 이노바 역시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1,2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바른손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1,6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LTS 주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활발한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올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한가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LTS는 주당 1,650원 올라 12,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임연구원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시 한번 불러보고 안 되면은 뭐 제가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책임연구원님. 네. 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오늘 장의 흐름을 좀 간단히 김혜영 캐스터에 이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다시금 0.4% 정도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이 빨간색으로 돌아선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1억대 판매의 돌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힘이 실리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기아차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서 1.9% 넘게 하락까지도 했습니다만 그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의 발목은 좀 잡는 역할을 한 듯합니다. 자,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장 후반, 장 막판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면서 1990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상승 반전하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 압력은 여전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6%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된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 외에도 은행의 투자 상품 통제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중국 금융당국이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들이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미국 선물지수도 약 0.3에서 0.4%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있어가지고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장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을 좀 상존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자, 반면에 이제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좀 하락을 한 듯 하더니 일단은 뭐 좀 하락세를 다시금 올렸다는데 상당히 선전했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해 줄까요? 2,000선 돌파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장 후반에 상승 반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중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 및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외국인 매도세를 극복할 만큼 시장에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 후반 보시면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 기관의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화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였고 장후반에도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대로 내렸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경 예산 규모나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 동력이 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추경 예산이 10조 전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다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내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증가하지 못함에 따라서 21선과 61선 전후에서 등락 과정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등락 과정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 정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연말 12월 달에 3% 수준 잡았다가 이제 2.3%로 3개월 만에 무려 0.7%나 하향 조정을 한 것인데요. 자,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당시보다도 지금 현재 유럽발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에 있어가지고도 오늘 연준에서 발표한 중국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대외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경기 상황에 있어서 강한 턴어라운드 모습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환율 문제 이슈에 있어가지고 국내 경기라든지 국내 수출주에 대한 성장 탄력 둔화가 아마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좀 중기적으로 볼 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그러니까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는 등락 과정을 자극할 만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장 후반으로 이제 앞으로 좀 더 먼 안목을 본다면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같이 공조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아마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 변수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21선에서 61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래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반등 탄력보다는 단기 등락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보강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등락 과정을 경기 민감주, 과거 흐름 봤을 때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때에는 경기 민감주, 특히 수출주라든지 건설주,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IT, 자동차, 금융, 그리고 건설과 같은 이런 업종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몰리는 돈 자체가 좀 늘어나야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보다 좀 많은 에너지가 몰리면서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장이 양시장 모두 상승은 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은 어떠했는지, 또 업종별로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깔끔한 상승 마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상승 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안도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자체를 막아줬죠. 하지만 연기금이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우정사업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체국 돈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매도세 여전히 나타났고,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세를 한번 보신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대형주에 대해서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 자체를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아오려고 하면 일본보다 더욱더 양적 완화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화학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의 목이 오늘도 톡톡하게 또 나왔는데요. 그만큼 기관 자체가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비롯해서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서비스업종, 유통주, 그리고 전기가스업종까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였고, 그만큼 추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 성장률이 2.3%로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성장 기조가 좀 유지된다는 시각이 좀 강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 관련주도 오늘 조정이 좀 나타나는 국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유입시키겠다, 원화를 조절하겠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조금 더 낮아졌죠. 그래서 300억 달러를 기대를 했었는데 29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한 신기를 나타냈던 오늘 코스피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지금 하단 자체를 지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를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쌍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조정이 들어오면 저번 주에는 제가 관망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쌍바닥이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와 함께 이제 등락을 나타낸 또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일단 뭐 조선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참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메카였죠. 하지만 주식 뭐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 27,000원까지 내려왔던 거고요. 추세선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맥점을 알아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가라고 무작정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반등이 조금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조금 강하게 다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 자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좀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락 마감,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말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90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선주가 다시 한 번 더 봄날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잠시나마 우리는 관망세를 조금 취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주,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가지시고 장기간 들고 가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손절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늦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회복세는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좀 보는 게 좀 좋겠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행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단 자체를 27,000원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대신에 상단은 30,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박스권 매매를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만큼 관망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닉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홈쇼핑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국내 홈쇼핑 얘기도 많이 나오고, 홈쇼핑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낸 걸 보면 홈쇼핑 관련이 아니었죠. 그만큼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홈쇼핑도 아니고 대신에 특허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용성 웹 공급 필름 관련 특허죠. 크게 우리가 이 특허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한 특허는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은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기금의 수급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했던 그런 제닉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유입이 되면서 36,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가 오늘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닉 같은 경우에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단기적으로 38,000원이죠. 3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단에 34,000원 자리가 1차적인 목표가였는데 그 가격 자체를 지금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수급, 연기금의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위의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8,0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그때는 이익 실현을 과감하게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 CSN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솔 CSN 같은 경우에 지금 결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을 조금 유지하는 상태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류 인상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실적 플러스 기대감, 거기에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던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5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코스피 쪽으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안 자체가 생각보다 김이 좀 빠졌습니다. 김이 좀 빠졌다고 냉정하게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경기부양 관련주가 이렇게 한 번만에 죽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더라도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횡보라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기부양주는 장기간 생각을 하면서 들고 가시면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제닉, 한솔, CSN 이 종목의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조선업황이 좀 그렇게
일순간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니만큼 좀 호흡을 좀 길게 갖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동양증권 도남점의 김주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성동경 대리는 코스닥은 좀 관망,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유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 김주선 대리는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 그리고 갤럭시 S4 모멘텀 관련 중소형주, 아무래도 갤럭시 S4는 상당히 증시에 폭발력 있는 그런 호재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엿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입니다. 성동경 대리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장 자체가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네.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장이 코스피가 1993으로 끝났죠.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날 이제 납회일 날 종가 지수가 1997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개월 가량 거의 주가 지수가 거의 변동이 없이 지금 흘러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좀 길게 좀 연속적으로 좀 이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수의 좀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지표들도 크게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는 좀 약간 좀 특징적인 것이 좀 하나가 나왔기에 좀 답답한 가운데도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좀 지표들을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코스피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지금까지 환율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랑 그다음에 유로 달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계속해서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차트는 이제 달러 유로에 관한 이제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유로화가 지금 최근에 키프로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어떤 증시의 방향을 짓는 이런 변수들이 거의 이제 방향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주 나타났던 코스피 상승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의미를 좀 축소를 하고 싶고요.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에 따르는 어떤 윈도우 드레싱 성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 어떤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일은 개인적으로는 한 4월 2일 정도 코스피는 방향이 다시 한번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다시 상승 추세가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미흡한 감이 있고요. 4월 2일까지 가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증시의 결국에는 어떤 좀 신뢰할 만한 좀 지지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이 이제 주봉인데요, 코스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코스피 60주봉입니다. 지금 라인으로는 1950 내외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신뢰할 만한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셨다가 1950 부근에서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좀 환율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환율은 달러, 유로 달러나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엔달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향이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엔달러가 다시 한번 좀 반락을 하면서 해야지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금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랑 이제 3년 금리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좀 굉장히 좀 놓쳤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때 1월 때 금통위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나서 좀 실망감의 금리가 올랐던 때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1월에 그 엔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분명히 인하시킬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인하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고 지금 좀 하기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PMI 제조업 지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또 하기에는 약간 늑장 대응이 아닌가 이런 정책적인 좀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음 이제 금통위에서는 한 번은 인하 시기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최근 채권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금통위 이후에 주식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지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지금 코스피는 상승은 어렵고 아직도 시간은 좀 멀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오늘 또 의미 있는 좀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런 중국이 결국에는 더 좀 눈에 보이는 선명한 경기 회복이 보여져야 어떤 유로 달러 하락을 좀 막고 미국도 지금 신고가를 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회복이 더 돼야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거든요. 모든 결국에는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형주는 좀 보류를 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분할 접근을 말씀하신 김주선 대리님입니다. 예, 일단 저희 대리님께서 굉장히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 달러 인덱스하고 엔달러 환율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되고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 아까 그림을 또 보여주셔서 제가 따로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달러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달러 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자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존 사태 혹은 유로존 정치 불안이 또 조금씩 생기면서 이탈이 있는 모습. 그래서 장 자체는 지금 기관이나 투신 쪽, 기금 쪽이 약간 지지를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은 계속 기간 조정 국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당분간은 기간 조정 국면을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들에서 조금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 돌아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크게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 이슈가 터졌을 때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금융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좀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많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로존 우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정치 불안이 또 부각이 되면서 해외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는 꽤 올려놓고 끝났는데 유럽에서 계속 긴축에 반대하는 이제 세력들이 지지를 얻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유로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 8월에 이제 ECB 쪽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정부 경기종합대책 계속 들으셨겠지만 10조 플러스 알파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7조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건설이나 다른 쪽으로 계속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기를 놓쳤지만은 여전히 물가가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일만 놓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드리자면은 미국 시장이 4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고 이제 사실 내일은 대부분 시장이 좀 휴장이거든요. 근데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지난해 이제 연말까지 자료이긴 하지만은 이제 0.1%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0.5% 정도 상향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이제 우리 시장을 지탱해주는 어느 정도 요소로서는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 조정 국면으로 보셔야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원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좀 하는 편인데
아예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게, 작게는 종목별, 크게는 업종별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제 도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가 한국 GDP 성장률하고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올해 GDP 성장률이 사실은 당초에 3%를 예상했었는데, 아까 발표한 거기서도 성장률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2%대로. 그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GDP 성장률 대비해서 설비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았는데 1월, 2월 달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밑으로 계속 기는 모습, 빨간 표 보시면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정부 쪽에서 경기 부양할 어떤 그 여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겠고, 사실 금융위기 때 28조 정도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IMF 때도 10조 정도 풀었었는데 지금 7조 정도 풀었기 때문에 향후에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을 또 언급해 드린 부분인데, 기준금리가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올해 한두 차례 정도는 충분히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준금리 수준은 지금 뭐 2.75 정도에서 계속 동결이 된 상황이고, 뭐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고 다행히 1%대 머무르는 모습, 빨간 선 보시면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도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는 계속 버텨주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들을 들여다보는지. 자,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를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대리께서는. 네, 일단 답답한 장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접근하기는 좀 쉬운 그런 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대형주는 장기 추세 매매 구간인 거고, 지금 건드려야 될 것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을 좀 끌고 오는 것들이 이제 IT 부품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뭐 게임 엔터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매로 진행을 좀 하시면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좀 눌렀을 때 이렇게 좀 사시는 전략으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른 것들 이제 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거나 좀 낙폭 과대주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뭐 태양광이 있었고요, 뭐 반도체 업종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건설 업종 쪽에서 약간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골라봤고, 그것들이 이제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유진기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김 대리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 방법을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하고 이제 같은 컨셉으로 일단 들고 나왔는데요. 4월 말에 갤럭시가 이제 제대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갤럭시 4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갤럭시 3 같은 경우가 700만 대 월 700만 대씩 팔렸었고, 4가 지금 삼성에서 목표로 10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선주문이 한 900만 대 정도 들어왔다고 지금 좀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IT 부품주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갤럭시 4 모멘텀 관련해서 부품주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좀 많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좀 오른 면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갤럭시 4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좀 선별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갤럭시라는 그 모멘텀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1, 2년 정도, MB 정부 1, 2년 동안은 사실은 대형주,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LG화학 이런 이제 그 업황이 꺾이고 올라가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올랐다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강소기업들, 요즘 상생 이런 말이 사실은 자주 듣던 말이 아니거든요. 강소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우량하게 실적을 계속 숫자를 찍어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 크게 증가를 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IT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나오는 회사들, 그리고 제약, 이쪽은 계속 숫자가 찍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을
뭐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안에서 충분히 또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옮겨보겠습니다. 송 대리께서는 유진기업 말씀한다고 하셨죠? 네,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예, 유진기업 이제 살펴보면은 기존 주력 사업이 이제 레미콘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지금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캐시카우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설 업종이 워낙에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 좀 수익성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2012년 1월에 고점인 6,530원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하향세를 좀 그리면서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2014년도에 다시 좀 재무구조가 개선될 좀 조짐을 좀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하이마트하고 광양 시멘트 이 사업장을 좀 매각을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좀 성공할 좀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2년도 3분기에 이제 차입금이 한 8,90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현재 한 3,300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자 비용도 2012년도에는 600억에서 현재 한 165억 원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PF 관련 이제 채무도 2013년도에는 완전 회수가 되면서 500억이 추가로 환입이 될 예상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재무교사가 개선이 되면서 회사가 좀 활기를 좀 찾을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이제 주력 사업인 이제 레미콘 판가가 한 8% 정도 인상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정부 집권에 따르는 어떤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과 그다음에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2014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3년도에 매출액이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95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순이익은 한 600억 정도 해가지고 일시적인 이득 합쳐서 작년 대비 한 16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시고 계신데 수급으로도 보셔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수량이 좀 늘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3,615원인데 이 주가 수준은 역사적 PBR 저점을 0.5 정도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앞으로 유진기업이 재무거래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좀 회복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좀 싼 저평가 국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거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3,570원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진 기업에 대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주선 대리는 지난주에 추천하신 옵트론텍을 재추천을 하십니다. 그럼 AS와 추천 말씀을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계속 2개를 연속으로 2주 정도 가져간 종목들을 몇 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테마성이나 혹은 순간적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계속 그 홀딩을 해도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좀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일단 옵트론텍까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4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 광학 렌즈 등을 생산한다고 제가 이제 자막에 좀 써봤는데, 카메라 쪽,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스마트폰으로 사진 요즘에 쉽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화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고화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부품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익 규모가 사실 이미 굉장히 크게 많이 이익 규모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계속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무서워서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생각하셔서 무서워서 많이 못 들어가시는 부분이 계신데, 일단 만약에 사측에서 제시한 이익대로 올해 찍어준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순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우스로 단기순이익 부분,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단기순이익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은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0억을 좀 못 벌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미 2012년에는 161억을 확정지었고, 2013년 같은 경우도 한 330억 정도 그 순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갤럭시 4가 정말로 한 달에 1,000만 대씩
만약에 퍼포먼스를 내준다면은 이 부분도 상쇄시킬 여력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정도는 사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제 그저께 조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 한 달 정도는 왜 횡보를 했었냐라는 이제 또 그 이슈가 있었는데 옵트론텍이 이제 갤럭시 4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부품을 넣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 경쟁 회사 쪽으로 조금 물건을 뺏긴 부분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쟁 회사 쪽에서 그 받은 물량들을 수율이 안 되는 바람에 소화를 좀 100% 못 시키는,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100%를 못 시키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옵트론텍 쪽으로 다시 물량이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 말고도 어쨌든 이 갤럭시 4 부품 중에서는 쇼티지라고 그러죠. 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쪽이, 제일 부족한 쪽이 카메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들도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전고점은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일단 제가 15,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말씀드렸고 그 이제 시초가는 15,000 초반에서 아마 잡아줬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 매도는 1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고점을 거래량을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일단은 뭐 2만 원 이상도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터지면서 양봉을 하면서 가준다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관심 종목 AS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 대리님.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은 이제 에이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텍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것이 이제 수요일이었고 목요일 이제 시초가를 이제 추천 가격으로 드렸는데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1선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좀 매수를 고려해보자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 흐름은 21선을 좀 돌파를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상으로도 용인시청에 한 12억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역시나 21선 위에로 갔을 때 좀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21선 위에서 공략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위에서의 공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S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하신 말씀 총 정리 한번 합니다. 네, 이렇게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동양증권 도남점의 김준원 대리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군요. 오는 30일 토요일에는 서울경제TV와 투자전략 멘토들이 함께하는 투자전략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샘플러서 최강 멘토인 이상로 대표, 김도영 대표가 함께할 텐데요. 2013년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 위치한 IBK 투자증권 빌딩 6층으로 오시면요. 여러분께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